네, 안녕하세요. LLM 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텍스트 분류기도 만들어 봤고요. 그죠? 또 텍스트 분류기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것들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토픽 모델링이라는 거를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토픽 모델링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모델링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서가 있어요. 그럼 이 문서를 대표하는 게 뭐냐 이거죠. 이건 데모다. 이거는 의학 신약 발견이다. 이런 그 문서를 대표하는 어떤 토픽,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 분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 문서가 있으면 얘가 어디에 속한다라는 카테고리가 레이블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레이블을 만들 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픽 모델링은 여기 써진 것처럼 비지도 학습, 그러니까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갖고서는 거기서 이 문장을 대표하는 것은 뭐다라고 이렇게 레이블을 만들어낼 때 쓰일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나중에 연결을 시켜서 텍스트 분류할 때 쓰는 학습용 데이터로도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일반 업무에서는요, 우리가 보통 이게 보면 메일 같은 게 오거나 막 이렇게 왔을 때요, 이메일이 무엇에 대한 메일이라는 거를 이렇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때도 써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워낙 많이 메일이 오거나 하면 그거를 이렇게 막 분류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요런 기법들을 여러분이 이제 그냥 아예 모르고 있다면 전부가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는 이해하고 어떻게 쓰이는 거다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니까 잠깐 시간 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토픽 모델링은 문서의 모음에서 의미를 포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토픽 모델링은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죠. 그러니까 레이블 되지 않은 것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끝내주죠? 이 앞에서 했던 그 방법들은 다 레이블된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이건 이제 레이블되지 않은 것에다가 레이블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죠. 그리고 이제 토픽 모델링은 이거를 위해서 개발된 알고리즘 두 가지가 있다. 잠재 의미 분석, 잠재 디리클레 할당, LSA, LDA가 있습니다. LSA는 초기에 만들어진 거고요. 요게 개선된 것이 LDA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토픽 모델링이 뭐다라는 거지 이해하셨고요. 여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픽 모델링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를 분류할 때 그거를 분류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토픽을 찾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막 달라지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법률 검색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한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토픽을 하려고 하면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를 한번 조사해 보는 거죠. 그런 과정이 먼저 있어서, 그래서 이 데이터 셋이 특정 토픽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지 그런 거를 검사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이 토픽을 통해서 문서를 그룹화 지었을 때 그 문서가 하나의 카테고리에만 들어가면 하드 클러스터링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하나의 문서가 여러 개 토픽에 같이 걸려 있으면 소프트 클러스터링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그냥 간단한 특성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학문을 하다 보면 이런 거 정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의합니다. 그래서 토픽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문서를 구성하는 엄청나게 많은 단어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하나의 차원으로 줄이는 거니까 차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토픽 찾기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미 배웠던 BOW를 이용해서 취급합니다.
BOW로 취급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문서의 구조나 뭐 순서나 문법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냥 단어만 갖고 뭔가 지랄을 떨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좋아요. 그래서 그 토픽 모델링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LSA라고 하는데요. 이게 1988년에 개발됐으니까 그래도 최근에 개발된 거죠. 2010년에 딥러닝이 만들어졌으니까 뭐 그죠? 그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쓰였다는 걸 보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문서가 있으면 문서를 갖고서 이제 정제를 하고 나면 단어가 쫙 나올 거잖아요. 그죠? 단어가 쫙 나올 거고 이 문서가 쫙 나올 거고 그럼 이 문서에는 어떤 단어가 있다라는 게 쫙 될 거잖아요. 우리 이걸 BOW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아, 기억 안 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겨우 6번째 하는데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단어가 쫙 이제 이 세 개의 문서에서 그 을, 는, 거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의미 있는 단어만 쫙 뽑아가지고 정제한다고 했죠. 정제를 해서 정제된 단어들이 여기 쫙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서가 있고 그래서 이 문서에는 어떤 단어가 있다라는 것이 쫙 체크가 되겠죠. BOW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거 갖다 분해를 해보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단어 문서간 M 대 M 뭐 상관없습니다. 뭐 어쨌든 M 대 M으로 이게 M이 뭐 M 대 N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M 대 M이라고 치면요. 이거 갖다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볼게요. 행렬은요. 그래서 이 토픽이라는 것을 토픽의 중요성을 강제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시행착오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인물을 만들어 넣는 겁니다. 넣어가지고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M by N이면 그러면 이건 단어하고 토픽 간의 행렬이겠죠. 이거 토픽의 중요성이니까 얘랑의 관계죠. 그래서 이것들을 곱하면 원래 행렬은 곱하면 양쪽 끝에 거거든요. 그러니까 M by N이니까 곱하면 M by N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 나온 거에다가 M by N에다가 또다시 토픽과 문서 간 행렬, 그럼 M by M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것도 M by N이었잖아요. 그럼 M by N을 곱하면 M by N. 그래서 결국 M by M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어려운 거 아니에요. 행렬 곱하기를 해보면요. 예를 들면 뭐 5 곱하기 3, 3 곱하기 2 그러면 5 곱하기 2가 나와요. 그 대신에 여기 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5 곱하기 3이면 여기도 3이라 해야 돼요. 요게 다르면 행렬은 곱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수학적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 일부러 요걸 M by N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여기가 M by N이 되고 여기가 M by M이 되죠. 곱하기 쭉 하고 나면 결국 M by M이죠. 그러니까 요거 행렬을 갖다가 요거를 임의로 넣어가지고 양력을 곱해가지고 요끼리 일일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장 적합한 거를 뽑아내는. 아유,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하겠어요. 손으로는 계산이 안 되고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 토픽의 중요성을 뽑아내서 이 토픽으로 이 문서를 분류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잠재 의미 분석 LSA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갖다가 뭐 굳이 이제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다 함수로 돼 있어서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한번 계산한 거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되죠. 로이터에 있는 기사를 불러 갖고 와서 그걸 갖고서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LSA로 쫙 분류를 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쫙 출력을 해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이터에 있는 많은 기사를 읽어가지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토픽은 8개로 해봐라 라고 해서 줘보게 되면 이렇게 얘가 8개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름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0, 1, 2에서 이렇게 분류하고요. 그 여기에 구성되는 단어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단어마다 중요성가 들어가 있죠.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쫙 분류합니다. 그럼 사람이 이걸 이렇게 보고서요. 이거는 좀 잘 됐네. 그러면 쓰는 거고요. 안 좋네. 그럼 어떻게 되죠? 요걸 8을 바꿔보는 거죠. 10으로 또 뭐 7로
바꿔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좀 여기로 구도하는 사람들이 대충 연관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네. 그러면 이제 잘 됐다고 생각하면 그다음 여기다 이름을 붙이는 거죠. 여기는 법률, 여기는 뭐 인사, 여기는 뭐 경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서가 많을 때 그거 갖다가 이렇게 토픽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좋아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이 뭐 LSA 로직을 이 소스를 갖다 보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LSA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만 쓰이고요. 보통 이제 트랜스포머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요즘은 잘 안 쓰이니까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관점에서 흘러간다고 흘러가면서 알아야 될 것들이라고 설명드리는 것이지 이걸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트랜스포머는 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잠재 디리클 할당이라고 LDA라는 기법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잠재 디리클 할당은 이 앞에 있는 LSA가 이제 새로운 문서가 자꾸 추가될 때마다 그 분류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LTA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문서가 3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문서 1은 이거고, 문서 2는 이거고, 문서 3은 이거야. 그럼 이거 갖다가 이제 문서를 정져서 여기는 뭐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이 집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나면 아마 정지하고 나면 요 정도 단어가 나올 거예요. 이걸 다 하면. 그거 갖고서 이제 문서 1, 2, 3 갖다 이렇게 마킹을 해보고 나면 우리가 딱 보기에도 없어. 여기 보시면 요 빨갛게 제가 체크해놨잖아요. 여기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고 여기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면 괜찮을 것 같죠.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 그러면 토픽을 2개로 분리하라 그러면 얘가 아마 요렇게 분리할 거고요. 3개로 분리하라 그러면 아마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분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요렇게 하거나. 어쨌든 2개, 3개에 따라서 그냥 계산을 막 할 텐데 분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DA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토픽 1은 삼겹살이 25%. 앞에 그 비율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여기 이제 0.25가 되는 거죠. 토픽 안에서 삼겹살 비중이 0.25, 냉면이 0.1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요 8개 중에서 2번 나왔으니까. 그죠? 이렇게 계산해서 뭐 추천은 0.25,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빵 이렇게 되는 거죠. 토픽 2에서는 뭐 미남은 0.165 이렇게 뭐 쫙 표시하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서 1은 토픽 1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문서 2는 토픽 2로 분류할 수 있겠다. 그죠? 문서 3는 토픽 1이 한 60%, 토픽 2가 한 40%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BOW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계산하려면 어마어마하지만 그냥 원리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LDA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문서 1은 토픽 안에 속하는데 어떻게 나올 거냐면 뭐 이게 삼겹살 0.25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하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걸 잠재 디리클리 할당이라고 하고요. 디리클리 할당은 LSA 앞에서 배운 LSA가 한번 배운 데다가 자꾸 문서가 추가되고 나면 이게 그 토픽이 막 무너져요.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럼 요거 잠깐만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뒤에는 다 있는데요. 다 보여드리면 너무 어려우시니까 샘플만 몇 개 보여드릴게요. 샘플을 빼버렸네. 샘플 안 보여드릴게요. 그 앞에 거랑 그 LSA랑 거의 같은 거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토픽에서 이제 그 이슈가 뭐냐면요. 토픽 핑거프린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문장을 2개 보면 첫 공연을 시작하기 일주일 전이다.
마지막 크리스마스 쇼 전주였다. 이거 보면 이거는 공연 전이다. 전이라는 거 들어가 있고, 그죠? 시작한다. 얼핏 보면 완전히 다른 문장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문장인데, BOW로 하다 보면 이게 유사하다고 판정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토픽 핑거프린팅은 뭐냐면요, 문서의 유사도를 갖다가 비교해 주는 거예요. 토픽 핑거프린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 문서가 이 문서는 토픽 핑거프린팅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이 문서는 핑거프린팅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잘 봐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유사 문장이냐, 거의 주제가 같은 문장이냐를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핑거프린팅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핵심이 되는 단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모양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를 보고서는 이 문장은 유사 문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까지 쓰겠냐는 거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토픽이라는 LLM 기술이 발전하면서 토픽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나오면서 LSA, 그죠? LDA, 그 다음에 토픽 핑거프린팅 세 가지 기술이 도입이 돼서 이것들을 그룹핑하거나 또는 그 문장이 큰 문장이 어마어마한 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같은 거냐를 비교하는 알고리즘, 핑거프린팅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서 2010년 이전에는 많이 쓰였고요. 사실 지금도 써도 좋아요. 어렵지 않고요. 라이브 아까 좀 보신 것처럼 간단한 라이브러리 콜만 하면 쪼르르 만들어지니까 쓰기 쉽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LLM 모델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런 간단한 것들이라면 이런 걸 이용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LLM이 발전하면서 나왔던 많은 것 중에서 토픽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LSA, LDA, 토픽 핑거프린팅의 개념을 설명드렸으니까 잘 아시지 못해도 용어가 나오면 그래도 이해하는 정도만 돼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어렵지 않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